날마다 오는 수학 시간. 재미없어도 들어야지. 자, 여러분들 이제 극한이다라는 걸 배울 거야. 네,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극한의 연산법을 먼저 배울 거야. 연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학은 가장 기본적인 게 기호화지. 수학은 웬만하면 다 기호로 쓰잖아. 그치? 그래서 기호를 먼저 배우고선 문제를 풀 거야. 자, 극한에서 맨 먼저 나오는 기호는 무엇이냐면 다음 기호를 먼저 아시면 돼요. 자, 이 기호 그래도 한 번씩은 봤죠? 고딩인데 설마 이 기호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 이 기호를 뭐라고 해요? 무한대. 영어로? 영어 좀 하는데? 인피니티. 무한대라는 기호야. 그럼 얘를 한글로 의미가 뭘까? 무한대야. 무한대는 한문이지. 한글 의미가 뭘까? 얘 정의가 뭘까? 아는 사람? 끝이 없는? 끝이 없는? 끝이 정해지지 않는? 끝이 정해지지 않는? 우리가 지금 얘는 수학의 기호잖아. 숫자로 설명이 불가능해서. 다시 뭐라고? 숫자로 설명이 불가능해서. 숫자로 설명이 불가능한 수.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야 돼. 모든 모든 값? 그건 아니야. 가장 큰 수. 오, 가장 큰 수. 거의 근접한. 가장 큰 수. 숫자에서 가장 큰 수가 있나?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긴 한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지. 어떤 수보다 큰 수? 어떤 수보다 큰 수? 그치. 그런 걸 맞긴 하지. 근데 조금 더 근사치로 간다면? 수의 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 맨 마지막에 있어야죠. 우리 그 마지막 수를 표현하는데 마지막 수가 없어. 그럼 그 마지막 수로 가는 값을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즉, 얘는 무한대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한없이 큰 수야. 무한대는 무엇을 의미한다? 한없이 큰 수. 왜? 가장 큰 수라는 건 마지막 피니시잖아. 가장 큰 수라는 건. 근데 수에서는 끝이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어느 수보다도 크다라는 의미의 수를 갖고 싶은 거지. 그걸 기호화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걸 무엇이다라고 한다? 무한대. 즉 한없이 큰 수야. 얘를 한없이 큰 수라고 해야지 무슨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다음 기호에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 플러스의 반대는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얘는 무엇이다? 한없이 작은 수. 크다라는 것과 작다라는 것을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로 표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얘는 특정 수가 아니다? 아니다. 특정 수가 아니야. 자, 1 더하기 1은 얼마지? 2. 1 곱하기 2는 얼마지? 2.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뭐가 돼요? 연산이 되죠. 그렇지? 그럼 얘도 어떤 수, 한없이 큰 수를 기호화했기 때문에 얘끼리도 연산이 돼야 돼. 자, 파이 더하기 파이는 2파이. 파이 곱하기 파이는 파이 제곱. 파이도 원주율이라는 무리수를 기호화시킨 거잖아. 3.14, 159, 블라블라블라블라 그걸 쓰기 싫으니까 기호화로 파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것들끼리 연산이 돼. 얘도 한없이 큰 수기 때문에 연산을 해봐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연산을 들어가 보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한없이 큰 수 더하기 한없이 큰 수는 뭐라고 표현할까? 한없이 큰 수 더하기 한없이 큰 수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 한없이 큰 수. 그냥 한없이 큰 수라고 표현한다. 성민이 책 있니? 여기 앉으라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개념이 깨지는 거지. 한없이 큰 수 더하기 한없이 큰 수는 뭐라고 한다? 한없이 큰 수라고 한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다. 알겠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한없이 큰 수 곱하기 한없이 큰 수는
또 그냥 한없이 큰 수다. 큰 수에다 큰 수 붙어봤자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한없이 큰 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얘 먼저 하기는 좀 그러니까 미안. 무한대 더하기 상수는 무한대. 무한대 빼기 상수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상수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무한대. 알겠지? 이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한없이 큰 수, 한없이 큰 수가 같은 수라는 전제가 있을까? 물어보자. 얘하고 얘는 같은 수일까 틀린 수일까? 얘가 어떤 수인지를 모르는데 뭔가를 더하고 뺐다고 해서 그게 같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한없이 큰 수라고 얘기하는 표현만 그런 거지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표현만 한없이 큰 수인 거야. 그게 어느 값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연산이 안 된다. 왜? 앞에 무한대가 크면은 큰 수가 나올 거고 양수가 나올 거고 뒤에 무한대가 크면은 음수가 나올 거고 같으면 0이 될 거잖아.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 기호만으로는 빼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연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산할 수가 없어. 즉 이 두 가지 형태는 이 형태로는 연산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꾼다?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요번에 극한 파트에서 3세 극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연습해야 할 게 얘야. 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식의 변형을 이루어야 돼. 즉 이 상태로는 연산이 안 되니까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 식을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우리가 배우는 극한의 연산의 특수한 형태. 나머지는 그냥 연산을 하면 돼. 근데 연산이 안 되는 모양은 연산이 안 되는 걸 여러분한테 연산을 해라. 그러면 모양을 바꾸면 연산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모양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극한이라는 무한대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극한이라는 건 다음에 기호를 사용한다.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 기본적으로 리미트라는 기호 LIM 리미트의 앞글자 3개만 따서 LIM을 써서 쓰는 거야. 로그도 마찬가지지. 자, 한 가지 물어보자. 로그라는 기호 왜 만들었니? 무엇을 찾기 위해서 만든 기호야? 작은 수? 그럼 맨 처음에 했던 건 루트라는 기호는 왜 만들었니? 수학에서 기호를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만든 거잖아. 머시스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 물론 시그마는 머시스라고 만든 기호인데 멋있잖아 시그마. 기호 멋있지 않니? 시그마 기호? 미안해. 일단 루트라는 기호 왜 만들었어? 중3 때 배우지 않았니? 루트라는 기호? 루트라는 기호 왜 만들었지? 이거잖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된대. 양수만 생각을 하자. 그럼 A는 2라고 하면 돼. 그치? 제곱해서 4 되는 거 2가 있잖아.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5가 됐어. 분명히 이 수는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 표현 못하니까 뭐를 만든 거야? 기호를 만든 거잖아. 어떤 기호? 아, 얘를 찾고 싶은 건데 얘는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한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얘랑 똑같은 걸 몇 번 곱하면? 2번 곱하면 뭐가 나오는 수? 5가 나오게 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거듭해서 곱하는 값.
밑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게 루트라는 기호야.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5 나온대. 그럼 그건 뭐다? 이 앞에 4번 반복해서 곱했다. 얘랑 똑같은 걸 4번 반복해서 곱하면 뭐가 나온다? 5가 나오는 수를 우리는 B라고 하자. 이게 루트를 만든 이유야. 반복해서 곱해지는 수를 찾기 위해서 만든 기호. 로그는 뭐를 찾기 위해서 만든 기호? 얘를 찾기 위해서 만든 기호잖아. 로그는 지수를 반복한 횟수를 찾기 위해 만든 기호. 2를 A번 곱했더니 4된대. 그럼 A는 얼마? 2라고 쓰면 돼. 근데 2를 B번 곱했더니 5가 됐대. 분명히 이거는 횟수가 있어. 근데 그 횟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를 표현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B라는 건 지수의 값 반복해서 횟수를 찾는 기호다. 횟수다. 무엇을? 2라는 걸 얘 수만큼 반복해서 곱하면 뭐가 나온다? 5가 나오게 만드는 횟수를 우리는 B라고 하자. 로그라는 건 지수를 찾기 위해서 만든 기호야. 그 기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왜 쓰는지. 자, 리미트, 극한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기호인데, 자, 이 기호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은 순간적으로 로봇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 그럼 명령을 내리겠지.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명령을 내려서 왼쪽으로 가. 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왼쪽으로 계속 가겠지. 왼쪽으로 쭉 가. 쭉 가. 선생님 왼쪽으로 쭉 가. 한없이 가. 어느 값으로 가래. 이게 극한이야. 그럼 내 몸에 나를 왼쪽으로 한없이 가라는 명령어가 떨어졌을 때 내 몸은 어디로 가냐라는 거야. 선생님 명령어로 널 왼쪽으로 가라면 내 몸은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 벽에 한없이 가까이 가잖아. 선생님이 뭐 철인도 아니고 이 벽을 뚫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극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명령어, 즉 어떤 나라는 몸을 어디로 한없이 어디로 보내는 거야. 어디로 보냈을 때 내 몸은 어디로 가냐라는 거야. 즉 어딘가 x라는 값을 어느 값으로 보냈을 때 함수 fx라는 식은 어느 함수 값으로 가까이 가냐를 묻는 거야. 내 몸을 왼쪽으로 보냈을 때 내 몸은 실질적으로 어느 값에 가까이 가냐. 그러면 선생님이 이쪽으로 한없이 가. 그치? 근데 내 몸이 가더라도 내 몸이 벽이 될 수는 있을까? 벽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벽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지. 즉 얘가 묻는 건 x가 a일 때 함수값이 뭐냐가 아니라 x를 a에 가까이 보냈을 때 함수값은 어느 값에 가까이 가냐는 거야. 나를 벽 쪽에 보냈을 때 내가 벽이 되진 않아. 하지만 나는 어디에 가까이 간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 벽에 가까이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절대로 내가 벽이 되진 않아요. 이게 극한의 개념이야. 어디로 가까이 가냐를 묻는 질문이야. 어느 값을 갖냐가 아니라 어느 값에 가까이 가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 틀릴 확률이 커. 무엇을 갖냐가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극한은 어느 값에 가까이 가냐를 묻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그런데 이게 이해됐어도 선생님이 왜 이거에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설명을 하냐면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계산할 때 그냥 함수값을 찾는다. 선생님 얘는 x가 a일 때 함수값이잖아. 어느 값에 가까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왜 함수값 찾아요? 왜 그 값을 갖는다라고 찾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 형태로 계산을 하면 돼. 첫 번째는 함수값을 그냥 찾아도 되는 경우. 함수값을 찾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식변형을 해야 되는 경우. 어떤 케이스? 다음 케이스. 뭐야? 함수값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함수값을 찾을 수 있는 경우, 함수값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거 아니야. 함수값을 찾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형태인 경우인데 우리들은 그냥 뭐 하면 돼? 아, 함수값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언젠데요? 다항식인 경우. 다항식은 그냥 극한값 계산하려면 뭐 찾으면 돼? 함수값 찾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 퀘스천이 떠오르겠지. 왜요라는 말이 떠올라요. 선생님 얘기했잖아. 수출하는 책은 완벽한 책 아니라고 했지. 얘를 함수값을 찾는 경우는 이 바로 다음 챕터에 우리 뭐 배운다고 했지? 아까 전에 함수의 연속 배운다고 했지. 그치? 그 연속 파트의 이유가 나와. 순서가 뒤바뀌었지. 뭐 핸드폰을 만들 줄 몰라도 우리 쓸 줄 알잖아. 우선 연산 먼저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이 다음 챕터에 배우라는 거야. 밑에 거는 함수값을 계산 못해. 그럼 선생님 함수값을 계산 못한다? 그게 말이 되니? 함수라는 정의가 뭐였지? 우리 함수 정의가 뭐였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얘기를 오늘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문제만 풀 거야.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x 값이 정해지에 따라 y 값도 정해지는. 그치. 좀 유식하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간단하게 함수라는 건 뭐야? x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y가 나와야 돼. 넣으면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 함수야. 넣었는데 안 나와. 그럼 함수도 아니다? 아니야. x값을 넣었는데 y값이 안 나와. 그럼 함수가 아니야. x값 넣으면 y값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지 함수란 말이야. 근데 함수값이 없어. 그럼 그거 함수라고 해야 하네? 안 한단 말이야. 근데 함수가 돼. 왜? 특정 조건에 의해서. 그럼 생각을 하면 되지.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너희들 생각해봐.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너희들 배운 것 중에 딱 하나가 있거든. 너희들이 하는 연산 중에서 이런 연산은 절대 안 된다고 유일하게 연산이 정의 내려 있지 않은 게 있어. 무리함수. 그치, 무리수 안 루트 안에 허수가 들어가는 경우. 근데 그건 허수 물론 그건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그건 이제 허수 개념이냐 실수 개념이냐 범위 수의 범위의 차이인 거야. 이거는 연산이 안 돼. 이 연산. 맞추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힌트 주세요. 연산. 기억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덧셈, 나눗셈 그래 연산. 그럼- 우리가 아는 연산이 뭐이밖에 없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더 있어. 사칙 연산? 로그의 그것도 곱셈이잖아. 로그라는 거 선생님 얘기했잖아. 어떤 수를 찾기 위한 기호인 거지 그건 연산이 아니라고. 로그끼리도 더하기 빼기가 되잖아. 이 연산은 안 돼. 수의 범위가 아니라니까. 이 연산은 로그든 루트 무리수든 뭐든 이 연산은 안 돼. 아직까지 이 연산은 정의 내린 적이 없어. 나눴어. 남수에 지금까지 51점. 너 남수에 안 했어? 그래도 많이 근접했어. 곱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연산이 된다고. 근데 어떤 경우만 안 돼. 나눗셈인데 무리수인데. 무리수에 남수에 영. 없잖아. 영의 제곱. 분모가 0일 영의 때 제곱은 0이야. 까비. 아이스크림. 우리 나눗셈에서 나누기 0 해본 적 있어? 지금까지 나누기 0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리 분모가 0인 경우 우리 유리함수 했었잖아.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했었지. 점근선 어떻게 찾지 우리? 분모가 0 될 때잖아. 왜?
0이라는 값은 분모가 0. 즉 나누기 0은 아직까지 정의 내리지 않았어. 그래서 나누기 0은 못해. 모든 연산, 모든 수의 연산은 하는데 유일하게 나누기 0만은 아직까지 못해. 그럼 나누기 0인 연산이 들어간 함수는 함수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너희들 떠올리면 돼. 대표적인 게 뭐다?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경우. 그건 연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니? 그 다음에 어떤 형태? 무형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연산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 이 형태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연산할 수 있다고 했다 없다고 했다? 없다라고 했다. 요 세 가지 형태에서는 함수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뭐 하면 돼? 함수값 계산. 이게 너희들이 배워야 될 극한의 연산 정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 분명히 얘기했어. 함수값 계산 못하는 거는 식변형 문제인 케이스가 많아. 알겠니? 그럼 팁 준다. 식변형 문제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합차 공식을 이용해. 우리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에서 제일 쉬웠던 게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잖아. 한 번은 더, 한 번은 빼는 거. 제일 외우기 쉽잖아.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치, 우리 많이 이용했던 거지. 식변형 문제 대부분이 얘야. 자, 식변형 문제라는 건 절대로 값이 바뀌면 안 돼. y는 fx, 이거 하나만 하고서 쉬는 시간 줄게. y는 fx인데 이 y 값이 변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 형태를 변형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를 더해줬어. 그럼 값이 변하지. 근데 값이 변하면 안 된대잖아. 그럼 뭐 해주면 될까? 빼주면 되겠지. 그렇죠? 어떤 수를 더하고 빼주면 값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식은 바뀌는 거야. 또 하나. fx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어. 그럼 값이 변하지. 변화가 없으려면 뭐 하면 될까? 나눠주면 되죠. 이게 식변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나눠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잠깐만 쉬었다 하자. 자, 보자. 이어서 하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은 몇 가지? 두 가지 형태라고 했지. 함수값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 식의 변형을 하는 방법.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먼저 얘기를 할 거야. 자, 여러분들이 극한의 연산에서 자, 이거 먼저 하나 얘기를 하자. 자, 아까 전에 선생님 극한의 연산 뭐라고 했죠? 리미트라고 했지. 아무리 먹을 거 사줬다고 먹을 거에 집중하느라고 대답 안 하면 삐진다. 리미트라고 했지. 이렇게 쓰는 건 수학 교육학과 나오신 분이 FM대로 써줘야 되나. 그치? 근데 수학 교육학과가 아니라 조금은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선생님, 수학은 멋있어야 되잖아. 똑같은 기호를 쓰더라도 원래 시그마 기호는 요렇게 써야 돼. 그치? 근데 우리 대충 쓰잖아. 마찬가지로 리미트를 쓰면 이렇게 써줘야 돼. 이게 정석이야. 근데 약간 게으름 피고 멋에 사시는 분은 요렇게 쓰기도 해. 뭐야? 필기체지. 요거보다는 요게 좀 있어 보이지? 그치? 이거는 이제 멋진 선생님들. 근데 선생님 멋지지 않아. 이렇게 못 써. 우선 FM대로 쓰기도 싫어. 왜? 너무 많이 써야 돼, 리미트를. 그래서 나는 약간 좀 게을른 선생님. 앞으로 리미트 이렇게 쓸 거야. 네? 리미트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번지고 번져서 이렇게. 이해해줘. 참고로 평상시에 이렇게 써도 돼. 학교 서술학 쓸 때 이렇게 써서 감점 되는 거 내 탓하지 마.
나 분명히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 나 앞으로 리미트를 하도 많이 써야 돼서 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이해해줘. 그 정도는 너희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줄 수 있겠지. 네. 자, 극한의 연산을 할 건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거를 한번 보자. 즉 이거는 뭐야? x를 한없이 큰 값으로 보냈을 때 x분의 1이라는 함수식은 어느 값에 가까워지냐를 묻는 거라고 했지. 그럼 얘를 한번 우리는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 그럼 얘는 당연히 x축이 있을 거고 y축이 있을 거고 x분의 1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먹느라고 대답 못하는 거지? 이해할게. 자, 얘 점근선은 x는 0과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져. 선생님 얘기했잖아.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니까. 그치? 그러면 점근선이 뭐라는 거야? y축과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분자가 양수네. 그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지는 다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거잖아. 그럼 얘를 무엇을 할 거냐면은 x의 값을 한없이 큰 값. 우리는 x축이라는 건 좌우고 y축이라는 건 위아래잖아. 그치? 좌우에서 크다라는 건 오른쪽을 얘기하죠. x값을 한없이 큰 값을 넣어보자는 거지. 즉 x값을 한없이 큰 값을 넣었을 때 y의 값은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는 거야. y값은 점점 밑으로 가. 그치? 어느 값에 가까이 가는 거야? 0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잖아. 즉 다음의 값은 x를 한없이 큰 값으로 보낼 때 x분의 1이라는 함수식은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간다? 0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x분의 1의 값은 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럼 얘를 좀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엇이다? 무한대분의 1은 뭐다? 0이다. 근데 이 무한대분의 1이 아니라 뭐여도 상수여도 똑같은 계산식이 된다는 거지. 어차피 얘가 1이 아니라 2나 3이 돼도 멀어질 뿐이지 어차피 한없이 큰 값으로 가면 무슨 값으로? 0이라는 값으로 가. 만약에 얘가 음수여도 어떻게 그려져요? 다음과 같이 그려지잖아. 어차피 한없이 큰 값으로 보내면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뭐다? 0이다. 이게 우리가 연산할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리포르. 무한대 연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뭐? 0. 왜? 무한대 값은 어느 특정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 무한대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없앤다? 다음 꼴로 없앤다.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용할 것 중에 많이 이용되는 풀이식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을 할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식은 어느 값에 가까이 가냐, 즉 함수값은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라는 건데 여기서 살짝 예습을 해주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함수의 극한이야. 자, 함수식에서 fx는 y는 fx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잖아. 이 fx에 1차식이 들어가면 1차 함수, 로그식이 들어가면 로그 함수.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함수 이름이 바뀌죠. 극한도 극한의 연산인데 어떤 식을 연산하냐에 따라서 극한 이름이 바뀌어. 지금처럼 함수식의 극한을 한다면 함수의 극한. 우리 수열 배웠잖아. 수열에는 뭐가 있어? 일반항이 있죠. 그치? 일반항 구하는 식이 들어가면 함수의 극한이 되는 거야. 요 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다? 극한의 이름이 결정이 된다. 우리 나중에 함수의 극한 배우고 함수의 연속 배우고 미분계수 배우고 도함수 배운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극한의 계산인데 이 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가면 그걸 도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이름이 바뀐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 알겠지? 우선 지금 뭐? 함수식의 극한을 계산한다고 해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그러면 fx라는 그래프가 존재하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이 다음 y는 fx라는 그래프 하나를 그렸어. 그럼 당연히 뭐가 있겠고 x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y축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a라는 값이 여기에 있어. x좌표 a값이. 그럼 당연히 a를 넣어서 나온 함수값인 fa가 존재하겠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a, f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극한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뭐냐는 걸 찾는 거지. 무엇을? 무수히 많은 x값 중에 그 x값을 어느 값으로? a 값으로 가까이 보내래. x축 위에 a라는 값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이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려면 a보다 왼쪽에서 a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a로 가는데 또 하나는 a보다 큰 쪽에서 a로 오는 방법이 있는 거지. a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생각을 해야 돼. 왜? 왼쪽으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 우리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자, a보다 왼쪽에서 오는 값이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좌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a보다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온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우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극한이긴 극한인데 극한이라는 건 가까이 가는 거야. a로 가까이 가는 건데 a보다 왼쪽에서 가까이 a로 가까이 왔다고 해서 좌극한, a보다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왔다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를 기호화해야 되는데 얘는 x가 a로 가는 거야. 근데 봤더니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x 값들은 a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a보다 왼쪽에 있는 건 a보다 작은 값이지. 그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a보다 작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마이너스 a면 숫자지만 a 마이너스 이 뒤에 숫자가 없으면 a에서 왼쪽이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x의 값은 a보다 무슨 값이다? 작은 값이다.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심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단수 계산하는 거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a의 좌극한이라는 건 a-로 표현하고 실질적인 x의 값은 a보다 무슨 값들이다? 작은 값. a보다 작은 값이야. 그 대신 a에 한없이 가까운 수. 만약에 a가 3이야. 그럼 좌극한 값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x값, 좌극한에 속해 있는 x값. 예를 들면 2.9999999 같은 거. 3에 가까웠지만 3보다는 살짝 작은 값.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 우극한. 그 말은 뭐야? x가 a로 가는데 a보다 무슨 값? 큰 값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x의 값은 a보다는 무슨 값들이다? 큰 값들. a가 3이면 3.00000000001 같은 것. 그런 것들 우리는 x값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따지라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을 따지라면은 우리는 뭐를 계산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값이 있는 거야. 어떤 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선생님한테 너 8 하면 뭐? 왼팔과 오른팔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8이라고 하잖아. 그치? 8이라는 단어 하나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왼팔과 오른팔 두 개가 들어있는 거야. 함수의 극한이다라는 값에는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니?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면 반드시 우극한과 좌극한을 계산해야 돼.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두 개를 계산하려면 항상 극한값은 답이 두 개인가요? 아니. 이거를 생각해요.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냐면 극한값을 계산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즉 로그가 써 있다고 해서 로그 값이 모두 다 존재하는 건 아닌 것처럼. 로그 마이너스 이 값 얼마? 로그 마이너스 C가 얼마? 없지. 로그의 전제 조건은 뭐야? 진수가 0보다 커야 되지. 그거에서만 로그 값이 존재하지. 진수가 0보다 작을 땐 로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 로그라는 기호를 썼다고 해서 모든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 리미트라는 극한을 계산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럼 우리 생각해야지. 뭘 생각해? 선생님 언제 존재하고 언제 안 존재해?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 왜? 계산하라면 존재할 때 계산하는 거,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다 묻다 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 되잖아. 선생님 저 오늘 공부하기 싫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없는 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얘가 반드시 몇 개의 값? 단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값만 존재할 때가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요. 극한값은 단 하나의 값이어야 돼. 값이어야 돼. 알겠니? 자,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 있다? 두 개가 있다고 했지. 그럼 얘를 계산한 값이 나오겠지. 그 계산한 값이 같을 때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한다. 얘네 두 개가 만약에 틀리다. 그럼 우리는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산할 수가? 아니 극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같으면 극한값을 찾는 거고 계산해내는 거고 틀리면 우리 극한값이 있다라고 한다 없다라고 한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니? 어차피 이거 연산이니까 연산 파트 가면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몇 개의 값? 하나의 값이야. 값이야. 무한대는 값이야 아니야? 아니야. 특정 값이 아니잖아. 한없이 큰 값이니까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추상적인 값이잖아. 그 값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의 값.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수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이어야지만 우리는 무엇이 따라간다?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궁금해할 건 선생님 그럼 매번 함수의 극한 계산하려면 우극한, 자극한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럼 너무 귀찮잖아요. 안 해. 매번 우극한과 자극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선생님 언제 우극한, 자극한 계산하고 언제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틀려지면 따로 해야 되고 얘네 두 개가 같은 식이야. 그러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우극한, 자극한을 분류해서 계산하는 건 식이 틀려질 때. 그 식이 같으면 우극한, 자극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보자. 자극한을 계산하라니까 따라가는 거야. 이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냐는 거지. x값을 따라서 그래프 y값을 가면은 그래프를 따라가면 돼. 그럼 어느 점을 가리켜? 요 점을 가리키는 거지. y의 값은 어느 값을 가리킨다? 요 값을 가리킨다는 거야. 즉 리미트 x가 a에서의 좌극한 fx를 계산했더니 무슨 값? fa라는 값을 가리키더라.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갔더니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점? 오른쪽 그래프도 이 점을 가리키네. 그러면 리미트 x가 a에서의 우극한 일때 fx도 무슨 값? fa 값을 가리키더라. 좌극한과 우극한이 한 점을 가리켜. 그러므로 우리는 얘는 무슨 값을 갖는다? fa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함수의 극한은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봐. 두 개를 더 할 거야. 그것까지만 기억하고 나머지 문제 풀이 들어간다. 칠판을 다 못 쓰니까 계속 지워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음과 같은 형태일 때는 어떤 건지 한번 보자.